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4주차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번 1주, 3주차 내용 모두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 4주차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별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내용은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눈앞에 보시는 대로 소니 알파 6000이 앞에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2430만 화소고요. 이미지 프로세서 비욘즈 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센서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A7R에서 보여줬던 갭리스 온칩 렌즈 디자인이라고 해서 주변부의 포토다이오들이 좀 비스듬하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수광률을 좀 끌어올렸고, 그리고 그 센서 간에 있는 렌즈들의 갭을 좀 최소화시켜서 손실을 막았고요. 그리고 비욘즈 X라는 이제 새로운 이미지 프로세서를 도입을 해서 A7R 때 같이 나왔죠. 대략 3배 정도 더 개선된 이미지 프로세싱 속도, 그리고 노이즈 제어, 화질도 월등하게 또 뛰어나게 좋아졌고요. A6000의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AF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아마 미러리스 시장, 뭐 소니 바디 자체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시장에서도 아마도 A6000 이전과 이후로 좀 나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A6000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제가 사용하던 바디가 NEX5R인데 위상차 센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상차 AF도 중앙부 근처에만 있었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 AF는 정확했지만 느렸었죠. 근데 지금 AF 속도가 소니 공식 기준으로는 0.06초라고 합니다. 0.06초면 1초도 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이고,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서 속도가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지속 시간이, 연사 지속 시간이 4.5초라고 합니다. 4.5초 동안 최대 11연사, 그러니까 한 50장 정도의 이미지가 동체 추적이 되면서 촬영이 되는 건데, 제 경험상으로 한 40장 정도 또는 한 45장 정도는 초점이 정확하게 들어간 상태로 촬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고, 측거점이 한 92%, 센서의 92%를 차지하다 보니까 AF 시스템 자체가 뭐 미러리스다 보니까 초점이 안 나가잖아요. 주변 측거점에 초점을 따로 스팟을 두고 촬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미러리스 시스템 최초로 AFA라고 해서 싱글 AF랑 컨티뉴어스 AF, 그래서 동체 추적과 단순 이제 일반적인 AF 상황을 자동으로 변경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촬영한 감으로는 첫 컷은 AF-S로 가고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샷부터는 AF-C로 전환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용한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저는 AF-S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야외에서 조금 뭐 동적인 촬영을 하게 된다면 AFA가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멀티 슈가 멀티 규격으로 또 A99와 뭐 동일하게 되어 있고, 144만 화소의 뷰파인더, 그리고 상향 90도, 하향 45도가 되는 틸트 액정이 있을 거고요. 뭐 틸트 같은 경우는 지금 뷰파인더에 걸리기 때문에 180도는 불가능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기존에 NX6나 NX7에서 봤던 그런 점과 동일한 것 같고요. 뭐 기본적인 사항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살짝 또 켜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리모컨도 제가 한번 켜놨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플리케이션 목록 들어가면 기존의 NX 시리즈를 썼던 분이라면 상당히 익숙한 화면으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냥 제 탑재가 그대로 된 거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들 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 스마트 리모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업데이트를 한번 했고요.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시면 뭘로 들어가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스타트레일도 있고요. 뭐 스마트폰 싱크 시키는 기능 모션샷이라든지 플리커 이제 SNS 모듈도 있고요. 뭐 브라켓 프로라든지 타임랩스 가능하도록 타임랩스 앱도 있고 다중 노출이나 뭐 시네마 또는 뭐 포토 리터칭이라든지 또는 뭐 키보드 같은 경우도 한영 또는 이제 일본어 자판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유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설치하기가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 친구분이 최근에 H를 구매를 하셨는데 음, 이제 해외 뭐 이베이라든지 뭐 아마존 같은 쪽으로 해서 그 리딤 코드 또는 이제 쿠폰을 구매를 해서 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 구매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뭐 신용카드, 해외 카드 뭐 비자나 마스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결제를 해봤는데 결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막혔거나 제한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조금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구매를 하실 때는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는 점,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용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특수한 사진을 찍기 위한 거라서 본인이 필요하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그거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스타트레일 지금 요거 한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통상적으로 쓰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구매를 하시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측면을 살짝 돌려볼까요? 얘는 스트랩이 있어서 보시면 측면에 HDMI랑 그 멀티 USB라고 해서 USB 단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측면에 HDMI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입출력 단자니까 뭐 당연 하나 있다고 치고요. 멀티 USB 단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 충전도 하고요. 뭐 PC 연결도 하지만 이 멀티 USB랑 이제 카메라 관련 액세서리 뭐 예를 들어 릴리즈 같은 경우도 USB로 연결하는 방식이 여태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을 소니 나름대로 고려한 방식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들 보면 직접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이제 다이렉트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인데 스마트폰이나 이런 따로 전송을 하지 않고요. 카메라 자체에서 페이스북이나 아까 플리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애돈을 통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플리커에도 사진을 카메라에서 직접 올릴 수가 있고요. 뭐 당연 네트워크는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진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 효과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컬러 추출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기본 컬러 추출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고양이 인형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 인형이 있는데 지금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기본 그 사진 효과에서는 빨간색이나 노란색 둘 중 하나만 골라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색상 중에서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골라내고 싶다 이러면 로우 파일이나 뭐 JPG를 나중에 포토샵에서 이제 편집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 사진 효과 플러스를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색깔 하나 또는 이제 원하는 색깔 두 가지 커스텀으로도 색깔을 넣을 수 있고 기존에 있던 뭐 RGB, 요 네 가지 컬러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컬러 추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컬러 추출 외에도 미니어처 같은 경우도 미니어처와 토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잘 조합을 하면 뭐더 좋은 뭐 최상의 결과물을 나올 수 있도록 또는 이제 더 재미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진 효과 어플의 주된 목적인 것 같고요. 설명한 동안 또 핸드폰 카메라가 꺼졌네요. 사진 수정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자체에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고려한 메뉴입니다. 뭐 피부 보정, 지금은 인물 사진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인식이 되면 피부를 좀 더 말끔하게 밀어준다고 하죠. 밀어줘서 잡티를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조절해서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프레이밍을 따로 해준다든지, 가로 조점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평이죠. 수평을 잡아주는 게 있고, 뭐 밝기, 컨트라스트, 채도, 소프트 스킨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과한 좀 관용도가 높지는 않고요. 적당한 수준 내에서 밝기랑 뭐 컨트라스트 채도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베이직하지만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아이고, 네, 넘어갔네요. 네, 스마트 리모컨인데 아마 다른 뭐 유료 앱도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중 노출 같은 경우에도 좀 재밌는 사진을 많이 뽑아내는데, 스마트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뭐 장비가 이제 아이폰 5S인데 핸드폰과 연동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제어를 하는 기능이죠. 아마 이제 릴리즈나 아까 이런 여러 가지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이런 앱으로 채워나가는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아마 사진도 같이 동영상도 따로 올려놓을 텐데,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 제어를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되게 엉뚱한 뭐 상당히 하이 앵글이나 상당히 로우 앵글로 받쳐두고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A6000 자체가 원래 셀카라고 하죠. A5000 같은 경우는 이제 180도 플립이 되다 보니까 촬영이 가능한데, 틸트가 되는데, 얘는 이제 90도밖에 안 됐던 부분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를 스마트 리모컨을 사용하면 셀카가 가능합니다. 아까 낮에 잠깐 해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너무 훈훈하게 잘 나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P&I 행사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몰려있는 행사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다이렉트로 찍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 자체가 23mm 1.8 단렌즈이기 때문에 이 렌즈로는 솔직히 행사장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썼냐면 스마트 리모컨을 켜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최대한 모델 가까이 들이대고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찍혔어요. 그런 뭐 특수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또 응용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무료 앱으로도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렸으면 했는데, 자세한 디테일들은 제가 기능별로 살짝살짝 동영상을 올려둘 거고, 그리고 그 플레이 모바일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에 대해서 설명한 또 공식적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꽤 재미있구나 하실 겁니다. 지금 메뉴에서는 제가 못 봤는데 그 시네마그래프라고 해서 그 영상에 마스킹을 씌워서 사진인데 그러니까 동영상인데 사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일부만 동영상처럼 흘러내리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예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뭐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안 보이던데 참 재밌는 기능이 많습니다. 기능의 확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 DSLR 카메라에서 불가능했던 또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채워줄 수 있어서 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전반적인 내용은 요게 마지막 요게 다고요. 다음 주 이제 5주차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는 요 내용을 한 번만에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내용을 많이 다듬어서 최종 리뷰잖아요. 더 괜찮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